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월에 시행된 고3 학평 독서의 요약하기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좀 분석해내기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기는 능동적인 독서 방법 중 하나이다. 하면서 요약하기 효과 얘기합니다. 독자가 글을 요약하며 읽으면 글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효과는 1번 핵심 정보 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글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에 대한 이유네요. 자, 이러한 요약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시규칙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시규칙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겠죠? 거시규칙은 명제들 사이의 의미적인 포함 관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거나 대체하는 방법이다. 자,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첫째, 삭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지금 첫째라고 하는 표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활용하여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삭제는 무엇이냐? 예시와 같은 부연 설명이나 후속 명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지금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을 활용하고 있냐면요, 예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 묻는 문제는 좀 단골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노란 옷을 입은 형이 밥을 먹는다 해서 노란 옷을 입은 후속 명제인 형이 밥을 먹는다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삭제의 예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삭제였어요. 자, 두 번째, 둘째, 또 표지 쓰고 있어요. 자, 선택은 명제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한 여러 명제가 나열될 때 특정 명제가 다른 명제들을 모두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그걸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는 것이다. 자, 선택입니다. 자, 또 가령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우리는 밥을 먹었다 해서 이 우리는 밥을 먹었다라는 명제만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또다시 표지 나왔습니다. 이번엔 일반화네요. 일반화. 자, 의미 포함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개별 명제들을 더 일반적인 명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이어들을 상이어로 대체할 때는 의미의 연결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의사항 나와 있고요. 자, 마당에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있다라는 문장은 마당에는 동물이 있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이게 생물 포함되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일반화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 쓰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네 번째, 구성. 자, 여러 명제의 의미를 통합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만든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또 예를 들어 예시 또 나왔어요. 나는 여행을 가려고 기차역에 갔다. 부산행 기차표를 사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 이 명제들을 나는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갔다라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본론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통해 이 거시규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각각을 설명할 때는 예시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자, 독자가 이렇게 거시규칙을 적용하며 요약하기를 할 때는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명제가 남아있는지, 나열되는 명제들을 간결하게 정리했는지 등을 확인해요. 핵심 명제만 남길 수 있다.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락별로 요약된 정보는 더 큰 상위 명제로 대체될 수 없는지 그 구조를 확인하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문단 여러분 여기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문단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저희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오늘은 하나만 풀지 않고 좀 여러 개 풀어볼게요. 자, 일단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우리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자, 일단은 그 삭제, 선택, 일반화, 구성이라는 그 네 가지 거시규칙을 설명하면서 모두 다 예를 들어 뭐 가령 이런 식으로 그 예시를 들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 또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본문의 내용을 좀 적용해보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칫솔질을 한 후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나는 아침에 등교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세수를 하고 칫솔질을 하고 옷을 입고 이것들을 합쳐서 등교 준비를 하고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개별적인 행동을 등교 준비라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 명제의 의미를 통합해서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여 구성을 하는 이 구성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지를 좀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거시규칙 중 삭제는 후속 명제의 의미 해석의 필수적인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삭제는 후속 명제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불필요한 정보를 지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필수적인 정보를 제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구성은 여러 명제의 의미를 통합하여 독자 자신의 언어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 거시규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본문에서도 이제 구성이 여러 명제의 의미를 통합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만든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일단 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 거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계속 좀 볼게요. 자, 3번. 일반화는 하이어를 상이어로 대체할 때 의미 연결성이 약해지더라도 일반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중요하게 본 거 뭐였냐면요. 일반화를 할 때 이 의미 연결성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예시를 들었던 게 우리 마당에 뭐 토끼, 뭐 강아지 이런 게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동물로 일반화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상위 개념이라고 해도 생물로 일반화하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의미 연결성을 고려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의미 연결성이 약해지면 그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음 4번 보죠. 선택은 여러 명제가 나열될 때 일부 명제가 다른 명제들을 의미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본문에서 선택은 특정 명제가 다른 명제들을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 그 특정 명제를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보겠습니다. 각 단락별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더 큰 상위 명제로 구조화하는 것은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각 단락별 요약 정보의 관계를 확인하고 상위 명제로 구조화하는 것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8번에서 봤던 5번도 적절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과 5번이 답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좀 모두 고르라는 말이 없는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추가를 해 놓을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윗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약하기는 굉장히 좀 쉬운 축에 속하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택, 삭제, 일반화 그 구성, 우리가 중학교 때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달라지는 부분, 추가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여기 의미 연결성 같은 거, 의미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일반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파악해 두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에서 이제 예시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만 확인해 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